나진아, 어디 아파? 아, 나 몸이 좀 으슬으슬하고 춥고 머리가 아파. 그래? 얘가 너 눈 되게 빨개. 눈이 자꾸 간지럽고 눈물이 나와. 그래? 학생은 요즘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독감이네. 나진아, 어떡해. 학생은 유행성 각결막염이네. 네? 여러분 즐거운 아침이에요. 안녕하세요. 근데 오늘 우리 친구 2명이 결석을 했대요. 왜요? 나진이는 인플루엔자, 설민혁이는 유행성 각혈망염으로 결석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도 평소에 건강하게 몸을 지키도록 하세요. 알겠습니까? 하야, 메르스 아니야? 설마. 메르스 아니야? 선생님, 민혁이랑 나진이가 걸린 병은 전염이 되는 병 아닌가요? 선생님, 저 어제 나진이랑 같이 놀이터에서 놀았는데 어떡해요? 우리 친구들이 자주 걸리는 감염병에는 무엇이 있나요? 감염병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런 친구가 감염병에 걸려 걱정도 많이 되고 또 궁금한 점도 많이 있군요.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감염병에 대해 한번 알아보기로 해요. 감염병, 정확히 알고 바르게 예방하자. 2015년 한국을 두려움에 떨게 한 메르스. 하지만 그 이전에도 많은 감염병이 존재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공부하는 학교에서 유행하기 쉬운 감염병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증상은 어떠할까요? 유행성 이하선염은 고열, 두통, 이하선염이 부어오르거나 그리고 음식을 삼킬 때 통증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유행성 각결막염은 눈이 충혈되거나 눈곱, 눈의 통증, 눈의 이물감 등이 생기게 되고 인플루엔자, 독감의 경우에는 고열, 근육통, 오한, 두통 등이 생기게 됩니다. 수인성 감염병은 고열, 설사, 복통, 구토 등의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고 수두는 신체에 가려움이 심한 물집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학생 법정 감염병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수두 유행성 이하선염, 수족구는 발병률이 떨어진 반면 인플루엔자는 해가 거듭될수록 급격히 증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을 학교 현장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화장실요! 들어오니까요! 책상은 운동기구인 것 같아요. 친구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니까요. 초등학교 6학년을 표집하여 4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학생들은 화장실 변기, 교실, 문고리에 세균이 가장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우리는 학교에서 세균이 많다고 응답한 7곳의 샘플을 채취하여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실험을 통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실험 결과 놀랍게도 학생들이 하루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책상에서 제일 많은 세균이 검출됐습니다. 이어서 학생들이 자주 만지는 휴대폰, 체육 시간에 사용하는 운동기구, 교실 손잡이 순으로 세균이 많이 검출됐습니다. 흔히 감염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우리 손에 가장 많이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많이 만지는 문고리나 식당의 메뉴판, 책상, 학교 운동기구 같은 데 많은 바이러스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 국립인간개놈연구소에서 발표한 실험 데이터에 따르면 사람의 몸에는 발, 손, 입, 코 순으로 세균이 많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곳에 있는 수많은 세균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감염이 되는 것일까요? 네, 감염은 전파 방법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병원 내 감염과 지역사회 감염으로 나눠집니다. 병원 내 감염은 감염의 전파 장소가 병원인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고 지역사회 감염의 경우에는 병원 이외의 다른 지역사회에서 감염이 전파되는 것을 지역사회 감염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병원균이 어디에 침착을 해서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상기도 감염과 하기도 감염으로 나뉘어서 설명드릴 수 있는데 상기도 감염의 경우에는 주로 비강,
인후두와 같은 상기도 쪽에 바이러스가 침착을 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고, 대표적인 예로 감기라든지 신종플루, 독감 같은 경우가 그 예가 될 수 있겠고, 하기도 감염의 경우에는 기관지라든지 폐에 깊숙이 바이러스가 침착을 해서 거기에서 염증을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가 됩니다. 메르스의 경우에도 폐 깊숙한 하부 기도에 바이러스가 침착을 하기 때문에 증상이 심한 경우에 다른 사람에게 전파가 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학생들이 주로 걸리는 감염병은 상기도 즉 코, 입, 목 등을 통해서 전염이 되는군요. 예, 그래서 메르스와 같은 하기도 감염은 학교에서는 잘 전염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어떤 생활 습관을 지니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저런 화장실에서 나올 때나 체육 시간에 운동하고 왔을 때 손을 씻고 교실로 들어가는 학생들이 거의 없군요. 저 손에는 세균들이 가득할 텐데, 그래서 씻지 않은 손에 세균이 얼마나 있는지 실험을 해봤습니다. 우와, 엄청나군요. 씻지 않은 손으로 수많은 학생들이 만진 책상 위의 세균을 한번 살펴볼까요? 보세요. 수많은 세균들이 책상 위에 붙어 다른 사람이 만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군요. 그렇다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려면 어떤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할까요? 유행성 이하선염 예방법은 양치질을 잘 하고, 그리고 손발을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환자와 접촉을 피해서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행성 각결막염은 손 씻기, 눈 비비지 않기, 수건 등 개인 물품 따로 사용을 통해서 예방을 할 수 있고, PC방이나 수영장 등 사람 많은 곳을 피해서도 예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플루엔자 경우에는 손발을 잘 씻고 독감 예방 접종을 통해 예방을 할 수가 있겠고, 수인성 감염병은 물을 꼭 끓여서 먹도록 하고, 가열한 음식을 먹고 손 씻기를 철저히 해서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두의 경우에는 수두 예방 접종을 통해서, 그리고 환자와 접촉을 피하는 것을 통해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모든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바로 손 씻기군요. 질병관리본부의 설명에 따르면 실제로 손을 잘 씻기만 해도 약 6만 마리의 세균이 사라지고 감염성 질환의 70%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 연구에 따르면 재채기할 때 환자의 분비물이 날아가는 속도가 최대 초속 200m, 감염이 가능한 거리는 재채기가 6m, 기침은 2m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따라서 기침 예절도 반드시 지켜야 되겠죠? 그렇다면 학교에서 학생들은 감염병을 바르게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먼저 운동장이나 놀이터, 화장실 등을 다녀온 뒤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손을 씻을 때는 1단계,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 줍니다. 2단계, 손가락 등을 반대편 손바닥에 대고 문질러 줍니다. 3단계, 손등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 줍니다. 4단계, 엄지손가락을 다른 편 손바닥으로 돌려주면서 문지릅니다. 5단계, 손바닥을 마주대고 손깍지를 끼고 문질러 줍니다. 6단계, 손가락을 반대편 손바닥에 놓고 문지르며 손톱 밑을 깨끗하게 합니다. 다음으로 기침, 재채기를 할 때는 반드시 휴지나 손수건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사용한 휴지는 반드시 쓰레기통에 버려야 합니다. 만약 휴지나 손수건이 없다면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고개를 돌려야 합니다. 기침이 계속된다면 내 가족과 친구를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빨리 병원으로 가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네! 이제 감염병 정확히 알고 예방할 수 있겠죠? 네! 저 오늘부터 손 정말 깨끗이 씻을 거예요. 저도 기침을 할 때 반드시 기침 예절을 지키면서 생활할 거예요. 그래요. 생활 속 작은 실천이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 모두 알겠죠? 네! 모두 실천할 수 있나요? 네! 나진이와 민혁이가 학교에 나오면 꼭 알려주어야겠어요. 어때요? 감염병에 대해 정확히 알고 바르게 예방할 수 있겠죠? 생활 속 작은 실천이 감염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손을 씻어보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